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예, 오늘 일요일 저녁이죠? 예, 일요일 저녁 19일. 예, 방금 아까 낮에 한 컷을 찍어 올렸죠. 반응이 뭐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은데 연이어서 제가 사실 뭐 계획한 것은 반드시 또 하는 스타일이라 사실 뭐 아까 몸이 좀 안 좋아서 급체를 했어요. 급체를 했는데 하나만 찍고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주말에도 기획했던 것이 그 밥상머리 회장님 어록하고 그 다음에 재테크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한마디를 드릴까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내봤습니다. 시간이 지금 8시를 넘고 있어요. 8시 넘고 있고. 예, 아무튼 뭐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뭐 머리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요즘에 사실 뭐 지병이 좀 있어요, 제가. 예, 지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도 사실 30대, 40대 이럴 때만 해도 이 머리나 뭐 이런 것들이 누가 아프다 또는 뭐 뇌졸중 뭐 또 누가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지금 30대, 20대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40대도 있을 거고 뭐 그분들이 뭐 제 본부장이 말한다 읽고 이제 뭐 지금 벌써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꽤 이제 주임이라든지 뭐 대리까지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십시오. 예,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셔서 난 너무 건강하고 좋다 뭐 이런 걱정 그렇게 뭐 과신하실 게 아니에요. 예, 특히나 이제 그 건강 문제는 누구도 과신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절대로 처음 젊을 때부터 몸 관리를 좀 잘 하시라는 거 이거 좀 당부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버트 기요사키 여러분들 아시죠?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지은 그 2003년 정도 그때쯤인 걸 기억이 나요. 제가 뭐 한창 억대 연봉이다 뭐 돈 많이 벌고 있을 때 로버트 기요사키 책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할 때 저 그 책 안 읽었습니다. 왜? 이미 뭐 부자 아빠인데 뭐 그 책을 읽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책을 뭐 읽었는지 그때 뭐 네티즌 누가 옮겼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상당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고 나서 실제 부자 아빠가 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제가 좀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거기서 이제 이 현금의 흐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이 돈의 배반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971년에 미국 닉슨 행정부가 근본위제를 폐지해버렸어요. 근본위제를 폐지해버리고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고 킹스턴 체제가 왔어요. 뭐 근데 그 얘기는 뭐 옛날에 고등학교 때 뭐 가로쓰기에 이제 주관식으로 들어가는 얘기고 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뭐 킹스턴이고 브레튼 우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달러가 그냥 달러 25센트를 달러 100달러 찍는데 25센트란 돈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달러를 그냥 막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근본위제를 폐지했고 그냥 중앙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낼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그걸 막 브레튼 우주 체제가 무너졌고 뭐 근본위를 폐지했네 뭐네 이렇게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미국 달러를 막 종이를 막 찍어내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으로 가는 거죠. 예. 이상한 거죠. 상당히. 그렇죠. 보통 이게 막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되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옛날에 뭐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처럼
뭐 한술에다가 뭐 마이크를 싸가지고 뭐 빵 한 조각을 샀네 마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미국이 달러를 막 찍어내는 거에 대한 고통을 누가 다 겪어야 되냐면 전 세계인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 조그만 독일 같은 나라에서 돈을 찍어내면 그 국민 자체가 완전히 작살이 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뭘 이용한 거냐면 전 세계가 다 달러를 쓰니까 우리가 돈을 찍어내도 어쨌든 너무 넓은 나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한강물에 돌 던지기 아니냐. 전 세계 50억 인구가 달러를 쓰는데 좀 찍어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뭐 조족지혈이 아니냐. 이제 그거를 이제 기요사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돈이 옛날 돈이 아니다. 당신들이 돈을 저렇게 막 미국이 천문학적으로 돈을 찍어내는데 그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자산이 이제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달러 가치는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또 달러 가치가 이렇게 폭락도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러 가치는 폭락을 안 하는 만큼 원래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해야 자산이 그냥 그대로인데 폭락 안 하고 달러는 그대로 있으니까 자산 가치가 엄청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뭐 우리가 헬리콥터 버냉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때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AIG라는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을 1달러에 팔기로 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 부실회사가 된 거죠. 뭐 리만 브라더스 같이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낸 그 어마어마한 부실 채권들을 그냥 연방의 연준에서 달러를 찍어서 그냥 사줬어요. 예. 어떻게 보면 뭐 나라가 감수해 준 거죠, 그 돈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실이 그냥 달러를 찍어내서 갚아버리는 이런 어떤 개념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나라가 직접 사기를 친 건데 어쨌든 이게 모두가 다 피 흘리지 않고 잘 살게 됐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편안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별것도 아닌 거 잘 넘겼다 그래도 무제한으로 달러를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2008년도 위기 때도 그렇고 요번에 코로나 위기 때도 결국은 달러를 무제하게 찍어냈죠. 양적 완화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하는 돈의 배반이라는 얘기고 돈이라는 것을 들고 있지 말고 자산을 사라. 근데 이게 자산을 사는 것까지 좋은데 돈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버트 키요사키는 자기 돈이 없으면 빌려서 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최대한 돈을 빌려서 자산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자산을. 아니면 돈을 벌어서 사든지. 근데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는 인베스터가 되고 싶지 자영업자, 비즈니스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되면 돈을 벌어야 되고 자기가 거기에 계속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내가 인베스터가 되면 돈을 빌려다가 사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또 팔고 사고 이것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M&A 전문가 같은 그런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새로운 발상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웬만한 강남의 가정주부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일반 회사원들까지 본업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무슨 뭘 사고 다니고 뭐 하루 종일 뭐 일은 안 하고 자꾸 뭔가 컴퓨터에다 이상한 투자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많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부류들인데 아무튼 현금이라는 것을 최대한 들고 있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들고 있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가 하는 얘기가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 내가 현금이 나를 잠깐 거치게끔 해달라는 거지. 내가 현금을 거쳐야 돼. 나한테. 그러니까 현금을 내가 지고는 있지 않는데 어디서 내 소유물에 있는 자산에서 현금이 나와서 내가 다른 뭐 자산을 사겠다 이 얘기예요. 현금을 나를 거쳐서 한강물이 나를 거쳐서 어디로 가게끔 해서 여기 갖고 있는 내 자산에서 내 자산으로 자꾸 자산을 넓혀간다는 개념. 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현금이 나와서 또 다른 그 현금으로 다른 자산을 또 산다는 거. 이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현금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인간은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뭐 내가 생활을 99%가 다 빚이라도 어쨌든 간에 1%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밥도 사 먹고 뭐 전기세도 내고 뭐 렌트비도 내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차이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빌려주고 또는 빌려서 이자를 내고 그리고 내가 수익을 내는 그 차이를 절묘하게 계산해내는 것이 금융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공학이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돈 빌려갖고 내가 그 돈 이자 주고 내가 그거 가지고 이익 내서 그 차이를 정확하게 몇 프로만 맞춰내면 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됐을 때 나는 상당히 큰 돈을 벌게 된다. 이게 이제 헤지펀드 개념입니다. 헤지펀드 개념이에요. 리만 브라더스가 그런 거 한 거예요. 리만 브라더스가. 그 차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근데 그 차이를 계산을 잘못해버렸으니까 완전히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이 발생된 걸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어떤 현금의 흐름의 개념은 실제로 일반 회사들이 그냥 일반 헤지펀드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을 일반 개인의 생각으로 옮겨온 겁니다. 일반 개인의 생각으로 옮겨온 거예요. 다만 일반 개인의 생각으로 옮겨오는 것은 뭐가 좀 회사랑 뭐가 다르냐면 일반 회사는 그러니까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목적 자체가 투자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뭐 어떤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죠. 자꾸 사고 파는 게 빠른 거예요.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의 개념은 일반 개인이 계속 자산을 계속 모아서 팔진 않고 계속 사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 목적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산을 계속 사 모아서 자산을 계속 늘려서 인플레이션 또 돈을 찍어내는 인플레이션으로 늘어나는 자산의 가치를 만끽하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또 지대, 렌트를 또 받아서 현금을 창출해서 또 다른 자산을 사게 만드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이 얘기가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현금의 흐름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럼 결국은 빚내가지고 집 사가지고 갭 투자하는 것도 다 현금의 흐름이네. 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것을 자산을 사서 거기서 이제 렌트를 받아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뭐 아파트 몇 채를 사가지고 거기서 누구 월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또 어디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이자를 갚아내면서 또 다른 집을 사는 뭐 이런 개념인데 집을 몇백 채를 사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개념들은 어떤 형태 때 일어나면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돈이 찍어내는 것을 멈출 때까지 계속된다. 이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것을 멈출 때까지는 결국 자산을 사는 놈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금리를 올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제로 금리에서 지금 결국은 내년까지 7%까지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요사키가 예상하는 바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거죠.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는 그렇다고 달러를 안 찍어낼 것이냐? 달러는 또 계속 찍어낼 거예요. 재밌는 건 달러는 계속 찍어내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개념이죠. 약간 돈이 흔해 빠졌는데도 돈을 찍어내는데 더 금리가 올라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싼 돈을 찍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종이값이 싼데도 금리가 비싸니까 상당히 고급 돈을 더 찍어내서 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별로 배부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한테는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뭔가를 사야지 중앙은행도 자기가 돈을 찍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연방준비, 연준, 예. 여기서 그냥 중앙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따진 중앙은행이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연준은 돈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금리가 높으면 이제 중앙은행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지분율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 옛날에 가장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되면 시중에 돈이 마르면서 금리가 오른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돈의 배반의 환경하고 좀 틀리게 되는 건 맞죠. 현금의 흐름이 왜냐면 줄어들죠. 현금의 흐름이 많아야 내가 좀 먹는 떡고물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현금의 흐름이 적어버리면은 나를 거치는 돈의 흐름도 적어지고, 그렇다면 내가 살 수 있는 자산도 떨어지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남들이 내 집을 사줘야 내 집이 오르는데 내 집이 안 오른 남들도 돈이 없으니까 집이 안 올라와 주는 거죠.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이 안 올라주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월세도 많이 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가 이게 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인데 어쨌든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현금의 흐름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현금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산 자산에서 돈이 들어와서 나한테 다른 자산을 살 수 있는
현금 동원력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현금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마치 헤지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금융기관들이, 회사들이 하는 행동을 한 개인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